아무도 안 계시네. 뭐야, 이거 십덕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씨. 다 어디 갔었지? 담배나 한 대 피고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어디 갔어요? 대표님 잠깐 화장실 가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배고파가지고. 대표님 오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라면 끓 드세요. 참. 여기도 왜 매매 힘드네요. 그러게요. 네. 예전보다 빈 건물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다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사실 저기 아까 보니까 도화동 엘리웨이 중심가는 되게 사람도 많고 빽빽하던데 외곽으로 좀만 나오니까 이렇네요. 그러게요. 잘 된 데만 잘 되고 안 되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데는 바람이 엄청 부네. 너무 잘 살았네요. 아 여기에요? 아 네. 근데 바로 앞에 있네. 인천대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네, 들어볼까요? 많이 오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두집 잘 찾으셨네요, 이사님. 맛있다고. 종류도 되게 많네. 밥부터 시키시죠. 뭐 드실래요, 이사님, 대표님? 아, 저는 좀 특이하게 냉모밀이나 비빔모밀, 매점라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두 맛있을 것 같은데. 만두 어때요, 대표님? 대표님이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아 진짜 만두 괜찮으세요? 네네. 만두 괜찮으세요? 저는 냉모밀이나 매점. 사장님 고기 만두랑요, 김치 만두 하나랑 새우 만두 하나 주세요. 만두 맛있겠다. 그죠? 네. 배고프다. 만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김치랑 먼저 갖다 드릴게요. 네. 새우만두 처음 먹어보는데 비주얼 좋은데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새우만두, 김치만두.
대표님이 물을 아니 뭐 아무도 안 틀면 제가 해야죠 뭐. 아니, 제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니, 스토커는 괜찮아요. 일단 드시죠. 네 드시죠. 싸서 드시면 맛있다니까. 싸서 드시. 대표님 드셔봐요. 진짜 맛있어요. 이사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김치만두. 김치요? 네, 김치만두 맛있죠. 원래 만두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건데. 이사님 고기 좋아하잖아요. 아, 고기 좋아하는데 이제 알았네. 나 없을 때만 고기 드시네. 부 대표님이랑만 고기 드시고. 네, 다 드셔보니까 좀 어떠세요? 대표님은 고기만두가 나오셨어요? 아니면 김치만두 아니면 새우만두? 뭐든지 근본이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고기만두 아닌가요? 당연히. 이사님은요? 저는 김치만두가 맛있죠. 김치요? 네, 김치만두. 아니 근데 호빵도 팥이 제일 맛있는 건데. 야 이사님 뭘 모르시네. 뭐든지 근본이 맛있는 거. 아니 근데 이사님 고기 좋아하시잖아. 아 나 빼고 먹을 때는 고기 드시고 저랑은 그건 절대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답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좀 곤란하시면 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굴림만두 위치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인천 굴림만두는요, 도화동 95번 길 33번에 여기 위치하고 있고, 캠퍼스 프라자 103호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건너편에 한전 재물포지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인천평생교육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청원대학교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다니시는 길에 가끔씩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굴림만두는 인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굴림만두는 두 집이 있는데, 그 집 중에 저희가 이제 같이 다른 집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참고로 그냥 맛있습니다. 아하. 그냥 먹으면 녹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 작년에는 잠깐 파트타임으로 애들이 등교를 했는데, 그때는 좀 그랬고 올해부터 올타임으로 다 등교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어서인지 아직까지는 찾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씩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졸업을 했던 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홍보하는데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랬죠. 네. 사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아, 저도 무척 어려웠어요. 저는 코로나 시작되기 4개월 전에 가게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가게를 운영하는 게 코로나 시국에서만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이 굴림만두를 또 멀리서 좀 찾아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택배를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택배 작업을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판매를 해보시겠다, 그쪽에 맡겼더니 이제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좀 됐고, 코로나 한 1년에서 1년 반 시기에 솔직히 그걸로 장사했습니다. 택배로. 그 이후로부터는 솔직히 장사가 이제 거의 바닥이죠. 아예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간신히 버티고 이제 보조금 조금 받아서 버티고, 어디 가서 뭐 다른 거 조금 해서 또 현찰 좀 땡겨서 또 버티고,
지금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고기만두, 김치만두, 새우만두를 먹었는데 네. 전 세 개 다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사장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맛을 따지기에는 솔직히 최강은 새우입니다. 새우가 최강이고 이게 해산물과 그 육류의 어우러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담백하고 또 익히 여행을 좋아하시는 어느 분이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기엔 중국 남반부 지역에 가면은 딤섬같이 새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거보다 이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저 새우만두가 더 맛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면서 드셔보셔서 그런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새우만두에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되게 판매 수는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 많이 못 만들어서 팔게 되고 저는 이제 새우만두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굴림만두의 기본은 고기라. 아, 네. 고기는 근본이죠. 네. 네. 고기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고기만두가 가장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한 21년 정도 했고 21년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이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했고 그 직장 21년 하기 전에는 이제 군대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아, 직업 군인이셨어요? 단기 직업 군인으로 네. 네, 좀 짧게 근무를 했습니다. 아, 실례지만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은 특전사라고 이야기들 하죠. 근데 저는 제 세대 때는 이제 공수부대라고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 특전사 전역했습니다. 어, 대표님도 아까 뭐 해병대 나오셨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특전사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데요. 해병대도 굉장히 좀 많이 노력하는 부대라 예, 특전사에는 안 되지만 해병대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그럼 작년에 강철 부대나 이런 프로그램 즐겨 보셨어요? 동기들한테 연락이 와서 봤는데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네. 또 거기에 나온 후배 몇 명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신병으로 들어왔던 진짜요? 할 때 신병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 다 후배들인데 군대에 있는 동기들한테 연락을 받고 그 아이들 얘기도 좀 듣고 후배들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니 좋더라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대표님은 그 해병대 오종혁이랑 나왔는데 연락 안 왔어요?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 없으셨어요? 그 힘든 건 이 장사하는 사람이 힘든 건 장사가 안 될 때. 아, 그렇죠. 이게 힘들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만두를 준비하고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안 와. 배달도 안 들어오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루에 진짜 1, 2인분도 못 파는 그런 지경이 되면 주말이면 두통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도 좀 받고 좀 이제 힘이 많이 들죠. 그렇죠. 고정비로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좀 더 딥한 질문인데 네. 진상 손님은 없으셨어요? 아, 있죠. 이게 진사한 손님들은 이제 막 우리가 아는 막 와갖고 먹다가 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손님은 그나마 없었어요. 근데 네. 오셔갖고 본인이 이제 뭐 산악회 회장이다 뭐 그러시면서 우리 산악회 가는데 뭐 인원이 한 7, 80명 되는데 아침에 만두를 먹어야 된다. 네. 김밥은 너무 식상해서 만두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마침 여기 만두집이 생겨서 제물포에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아침에 그걸 받고 싶다. 새벽에 6시에. 아 그러시냐고 한참을 얘기해서 자기가 그러면은 샘플로 좀 먹어볼 수 있냐. 아 다른 곳에 한 7명 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럼 그분들도 좀 보셔야 되니 1인당 2인분씩 해서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1인당 2인분씩 네. 7명이면 14인분을. 그렇죠. 다 만들어서 그분한테 샘플로 드렸어요. 드리고 그 사람 명함을 받고 솔직히 계약금을 받았어야 했나 장사의 기본이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장사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명함만 받고 그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아저씨를.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안 와.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오고 전화가 와야 되는 그 날짜까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다른 장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멍청하게 당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는 신생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협회 회장, 산악회 회장, 무슨 회장 하면서 그 단체에서 먹을 걸 미리 좀 받아서 먹어볼 수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져가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가장 진상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이었고. 반대로 산악회나 뭐 이런 큰 조직에서 단체 주문 양도 좀 있나요? 처음에는 많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지고 예.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활동들이 못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게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돼요. 일을 하시면서 즐겁거나 보람찼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도 많았죠. 이제 저희가 프로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프로미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식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카드를 갖고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시키는 거에 따블로 줘요. 만두를 하나, 고기 만두를 하나 1인분을 시키면 그냥 라면을 하나 더 끓여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먹지 않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같이 와서 포장을 해가면 가격은 깎아주진 않지만 그냥 덤으로 더 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1+1으로 주고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분들에게 내 음식을 조금 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가장 보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솔직히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예. 왜냐면 제 매출을 깎아서 이제 그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되게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소상공인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협회 네네. 진흥원 네. 소상공인 진흥원이 하는 일이 없어요. 얘네들은 말로만 소상공인 진흥원이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이제 하는 일들은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보증을 서주고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끔 맞아요. 해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얘네들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맥락이 없어. 그리고 뭐 대출 받게 해주겠다, 뭐 하겠다, 다 빌려준대. 니네들 담보 주면 가게 잡아주면, 그러니까 무조건 담보 주면 대출 더 해줄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대출 말고 현찰 지원 줘. 지원 대책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다 대출이에요. 대출이면 결국에 다시 또 갚아야 되네. 네, 그리고 대출에다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니까 그러면 니네 대출 원금 상환을 밀어줄게. 네. 3년 밀고 10년 밀고. 네네. 네. 어쨌거나 밀어도 그게 이자가 나가는 거고 어쨌거나 저금리 1% 2%라고 해도 그게 10년이면 돈이 쌓이는 거고 그걸 다 내야 되는 건 소상공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 전기세 오르고 수도세 오르고 이거는 사회적 물가 인상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되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해 준다 그래놓고 다 대출만 해준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그 공공 물가가 다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호주머니 지갑을 닫아.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그냥 현찰 지원을 해줘야 돼. 그 코로나 때 뭐 그 가게 매출 그런 거 상관없이 뭐 300만 원 그러니까 전에처럼 뭐 150만 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조금씩 줘서 이게 모자란 부분들을 그걸로 채울 수 있고 그걸로 월세라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는. 그냥 대출 받아서 하세요. 대출 줄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머리 굴리면서 이래저래 빠져나가지 말고 시간만 끌지 말고 저희처럼 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게들 그리고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현찰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현찰 지원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소상공인들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장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됐지 뭐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있는 걸 갖고 땅 타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자기가 자본을 투자해서 그 투자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금 대비 매출이 안 나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을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자금 흐름이 안 되면 그 지역 사회 침체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소상공인이 전국에 700만이고 네. 거기에 또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한 2-3천만 명이 이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단순 700만이 아니라 2-3천만 명의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쇠퇴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작은 소상공인을 살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을 쳇바퀴 돌리듯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사회를 뭐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고
이 이야기가 정부나 지자체까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니까 그렇게 먹은 거지. 간식이면 한두 개 먹어야지. 아 근데 만두는 간식이라 생각하는데 네. 사람마다 다른.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아까 굴림만두에서 만두 몇 개 드셨어요? 아까 보니까 혼자 한 판 두 판 다 먹더만. 그게 간식이면은 그 간식으로 과자 먹을 때도 과자를 막 두 봉지 세 봉지 먹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대표님 네. 굴림만두 아까 그렇게 엄청 한 판 두 판씩 혼자 먹더니 네. 만두가 간식이래 식사가 아니라. 근데 만두는 간식이 맞죠? 아니 식사 그 점심 대용이잖아요. 뭐 점심 먹고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만두국 시키면 공깃밥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 이게 식사니까. 간식이 될 수도 있고. 만두 하면은 찐만두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니 만두는 간식이 맞죠? 맞아요. 네. 간식이 가지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뭐 고집을. 고생하셨어요. 네, 마무리하시죠. 근본없는 새끼들. 뭐라고요? 뭐 별일 없으셨죠? 별일 없으셨구나.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영상 촬영이. 네, 준비는 이제 다 되신 건가요?